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최초의 복음 선교사 언더우드 가문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바로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 기념관인데요. 네, 화재로 소실됐다가 지난해 5월 복원된 이후 많은 기독교인들이 방문하는 기독교 성지가 됐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885년 조선 제물포로 입국해 최초의 복음을 전한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언더우드는 자신의 한국 이름을 원두우라 짓고 평생을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다 눈을 감았습니다. 언더우드의 선교 정신은 일대로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언더우드의 후손들이 한국에서 선교의 소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언더우드 가문의 역사를 담은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 기념관. 지난 2016년 화재로 소실됐다가 지난해 5월 복원됐습니다. 언더우드 가문은 1885년 한국에 들어온 이후 벌써 4대째 우리와 함께하며 수많은 선교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그러한 언더우드 가문의 역사가 담겨있는 기념관이 화재로 소실됐다가 복원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1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을 정도로 사랑받는 기독교 순례지가 됐습니다. 고종 황제가 언더우드에게 하사한 사인 참사건부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물품들까지 언더우드가의 손길이 닿은 물품 15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기념관 복원 사업을 주도한 이원규 연세대박물관 학예사는 언더우드가 기념관이 기독교 정신을 되새기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간이 연세대학교 안에 있긴 하지만 연세대학교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인들에게 기독교가 처음 전래될 때부터의 원래의 정신, 이거를 다시 되새기고 또 교인으로서 마음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관람객들은 언더우드가의 생애를 둘러보며 선교의 사명을 되새깁니다. 오늘 처음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념관 와봤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국 오셔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신 선교사님인데 그분 하신 것들 보면서 또 좀 둘러보고 있으니까 감회가 되게 새롭습니다. 130년 동안 한국의 역사와 함께해온 복음의 명가 언더우드. 언더우드 가문의 복음 전파를 향한 사명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기독교인들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지난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전국 신학교 학생들도 스승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했는데요. 백석대학교의 스승의 날 풍경,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학 공부를 위해 홀로 한국에 와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유학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준 고국에 계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과 손수 쓴 편지를 준비합니다. 미리 연습한 스승의 은혜를 부르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전송합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 국제교류처에서 진행한 외국인 학생 대상 스승의 날 행사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나마 달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온 카푸쿠콜은 콩고에도 스승의 날과 비슷한 기념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리운 선생님께 선물을 보낼 수 있게 해준 학교에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스승의 날 맞이해서 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편지하고 카네이션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교내 백석홀에서 진행된 교직원 예배에서는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교직원들을 위해 스승의 은혜를 부르고 카네이션을 전달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그 교직원분들과 우리 교수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스승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라 생각하다가 교직원 예배 때 저희가 꽃을 나눠드리고 꽃을 받으신 분들이 오늘 하루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나눈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은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더욱 섬기는 동역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제51회 국가조찬기도회 설교자가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확정됐습니다. 장종현 백석대학교 총장은 축도로 참여합니다. 제51회 국가조찬기도회는 오는 6월 17일 오전 7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평촌교회와 경인교회가 각각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비를 지난 12일 후원했다고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밝혔습니다.
김진규 경인교회 목사는 교회 설립 56주년을 기념해 빛을 선물하는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생명 나눔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밝은 빛이 비춰지길 소망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평촌교회는 사순절 기간 저금통 모으기를 통해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비 6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선교단체 한국순교자의 소리는 중국 경찰이 지난 12일 중국 전역에 걸쳐 대대적으로 가정교회를 급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동역단체 차이나에이드는 중국 경찰이 푸저우 개혁교회와 샤먼 쉰스틴 교회, 샤먼 지메이 교회 등 총 12곳의 가정교회를 침입해 예배와 설교를 멈추게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종교국 관리들은 예배 현장을 덮치는 장면을 촬영하지 말라고 교인들을 위협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드라스,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의 국민들이 자국의 혼란한 정치, 경제적 상황을 탈출해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재에도 이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미국은 여전히 강력히 국경 폐쇄 의사를 피력하고 있고 또 인접국 멕시코에도 미국과 뜻을 같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상황은 여전합니다. 미국 김태우 목사와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트럼프 대통령이 표방하는 것이 자국 보호주의 아니겠습니까? 불법 이민자들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는데 상황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캐나다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불안정한 온두라스 같은 나라, 그리고 또 중남미 국가 출신 이주자 행렬들인데 자국의 상황에 대한 회복의 기미를 느끼지 못한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상황의 이웃나라들로 이동하는 무리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렬이 이웃나라에서 멈추지 않고 멕시코와 맞닿은 미국 국경으로까지 밀려 들어오는 것을 미국이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국경 폐쇄 정책, 즉 Close Border Policy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국의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오려는 캐나다인들의 안타까움도 물론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것은 국가적, 즉 외교적 차원으로까지의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또한 이 캐나다 행렬의 안전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 그들에 대한 보호 문제도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이민 행렬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오기 때문에 미국은 멕시코에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 압력을 가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멕시코가 만약에 미국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캐나다 행렬들을 막아주지 않는다면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무력적인 또 충돌이 국경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치 않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든지 멕시코가 이 캐나다 행렬들을 다시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거나 또 이 미국으로까지 그 사람들이 넘어오지 않도록 막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멕시코에다 여러 가지 좀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꽤 오래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로 대립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국민들도 문제를 두고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 모쪼록 선을 이루는 것이 이제 어떤 방법이어야 하는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불법 이민자들은 우선 그 용어에서부터 그들에 대한 분명한 미국의 입장이 이미 서 있습니다. 불법은 말 그대로 불법이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불법을 허용한다는 것은 곧 법치국가의 길을 포기한다는 뜻이기도 해서 앞으로도 어떤 형식으로라도 불법 이민자는 생겨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불법으로 들어왔어도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고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들은 그들이 불법을 저질렀다기보다는 부모에 의해서 미국에 살게 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공감대가 조성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지금의 정책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선은 캐나다 행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인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혼란에 빠진 중미의 국가들에게 공의로운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푸는 방법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정석인데요. 목사님 말씀대로 가장 먼저 중남미 지역에 공의로운 정치인들이 세워져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미국 김태호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수없이 이어지는 불법 이민자들의 행렬을 보면서 구호물품으로 돕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무리 선행이지만 이들의 불법 이주를 부추기는 것이 과연 옳은가의 질문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역단체들이 얻은 답은 그들이 떠나온 땅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으로의 이민이 필요 없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멕시코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e massive caravan currently making its way north through Mexico is no isolated event. Immigrants from around the world have traveled this route for decades. Making the 1,400-mile trek is always a difficult and dangerous undertaking. It would be all but impossible if it weren't for some organizations that encourage and assist these travelers on their way. This most recent caravan has prompted many to ask about who is helping facilitate what's becoming one of the largest mass migrations in modern history. I interviewed some who were helping these Hondurans make it to the United States. Tortas, ya se dieron tamales en la mañana, café, pan. Venimos a apoyar a la iglesia primera del Nazareno de aquí de Whistler, en apoyo a todos los hermanos que vienen de Centroamérica, dándoles agua, comida, ropa y todo lo que ellos necesitan. Estamos para... Mexico recently elected a pro-migrant president, but the Mexican government is having trouble deciding how or even if they should help these migrants who have come into their country illegally. So I'm just outside of Tapachula in southern Mexico, and a group of migrants just walked by. They're behind the main group, but it's still a couple hundred people, and they were stopped by some immigration agents in several immigration vans, basically just encouraging them to take the legal steps necessary to declare asylum in Mexico. But the migrants didn't like that idea and they ran off. And so now the police and the immigration authorities are kind of standing around trying to figure out what to do. When the confrontation happened, another group of supporters showed up. A left-wing group committed to open borders and gun control called the Swedish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stepped between the migrants and the Mexican police. Nosotros estamos brindando la ayuda necesaria de acuerdo a la ley. And they didn't want to be filmed. Disculpe, ¿por qué está tomando fotos? Nada. Nosotros no estamos ni atacando, ni lesionando, ni nada. Estamos brindando el apoyo. I don't think anyone can see these images of women marching in the hot sun or sleeping on the streets at night with their babies and not have it tug at their heartstrings. But many people are starting to ask whether or not charity has to include encouraging people to make bad choices. They don't need to leave. They can stay, set in roots, and develop their own land. Graham and Nicole Davis moved to Central America 5 years ago to help young people break the cycle of violence and poverty. We have based our foundation on the obvious principles that it makes more sense to meet people where they are. It's much more cost effective and it's much more successful than moving them across borders and forcing them into a new education system. We meet them right where they are and care for them, and they grow. We're earning the right to be heard by moving into their neighborhood and educating them. Our students aren't running for the border. They see the value in being where they are and growing in leadership. The Advanced Project develops leaders in the developing world. That's what we do. Through mentoring, education, leadership, and the gospel, this family is making a difference by showing a young generation of Central Americans that they don't necessarily need the United States. What they need is Jesus. For CBN News, I'm Chuck Holton in Chiapas State, Mexico. 네, 교회의 성장이 주춤한 한국교회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헌신된 예배자를 세워가며 꾸준히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인천 동춘교회인데요.
전도와 양육 프로그램으로 다음 세대를 굳건히 세워가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인천 동춘교회 조동일 장로를 남경남 아나운서가 만나서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를 꿈꾸는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그리고 교회의 부흥, 또 한국 교회라면 그 어디도 예외일 수 없는 과제일 겁니다. 길이 되는 모범 사례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인천 동춘교회 조동일 장로 모시고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천 동춘교회에서 좀 멀리서 오셨어요, 장로님. 네. 인천 동춘교회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요즘 관심을 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교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교회는 인천 동로의 동춘교회 소속이고 동로의 소속이고 저희가 한 3, 4년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당회와 또 위임 목사님 모든 분들이 네. 이제 거기에 많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좀 특별히 요즘 또 동춘교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느 교회보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선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네. 또 우리가 공간이나 모든 기자재나 이런 시설들을 우리 교인들보다도 성인들보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또 교사들이 저희 교회는 또 교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사 출신 우리 선생님들하고 다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장로님의 이력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제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네. 또 이제 연합회에서 파송한 2호 선교사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남성계 전국연합회는 저희가 70만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리핀에다가 쉐마 선교기술학교를 세웠습니다. 네. 이 쉐마 선교학교를 세운 이유는 이제 1997년도에 박남수 선교사님께서 일찍이 선교사로 가 계셨는데 필리핀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많이 있고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선교를 다음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서 그들을 이제 취직도 시키고 그들을 이제 우리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남성교회에다가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인가 그때에 이제 저희들이 그 선교 기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학교에서 제빵과 그다음에 컴퓨터과 그다음에 한국어 이런 이제 과를 두고서 청년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도 한국어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네. 필리핀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한국에 이제 기술자로 올 사람들이 네네. 한국에서 이제 그 한국어를 간단한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파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필리핀에서 하셨던 사역이 좀 교회에서의 좀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부흥 또 교회 성숙의 어떤 열쇠들이 좀 필리핀 사역과도 관련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뭐 항상 그 다음 그 아이들이나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남성계 전국연합회가 이제 거기다 학교를 세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도 회장 출신으로서 제가 거기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필리핀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필리핀 현지에 생긴 좀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필리핀 하면은 예전에는 좀 더운 지방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성격이나 모든 그런 것이 좀 느긋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이 아니었는데 저희 이렇게 쉐마 기술학교를 나오는 청년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런 기술학교를 제공하고 이러다 보니까 와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변화를 느끼고 또 그들도 우리도 이제 정말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정말 그들도 변화를 일으켜서 필리핀을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필리핀에서도 좀 변화가 생기는 그런 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또 한국 교회에서도 새로운 희망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남선교회 연합회를 포함해서. 그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갈 길이 굉장히 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필리핀에서 선교를 했던 노하우들을 좀 나눠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는 그 선교 사역이 지금은 예전에 선교 사역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앞섰다면은 저희들은 남선교 전국연합회는 그 정체성이 저희들이 교육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이 이제 우리 3대 목표입니다. 우리 평신도로서의 가서 할 사역들이 많이 더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파했다면은 이제 저희들은 복음의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앞으로 이어질 선교에 대한 계획도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요? 저는 이제 남선교 전국연합회 회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이제 교장으로서 세마 기술학교의 교장으로 나가 있지만은 저는 이제 한 3년 후에 이제 시무장로를 은퇴를 하면은 정말 우리 모두 이제 집사람도 함께 가서 정말 필리핀에 가서 정말 필리핀에 가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난하고 정말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현지 교회에 가서 정말 장로로서 봉사하면서 평신도 사역을 열심으로 함으로써 정말 선교의 조그만 이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 필리핀에서의 사역 그리고 또 한국에서 교회에서도 이어지는 사역들이 결국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또 세우고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가야 할 과제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사랑을 가져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또 물질로서나 또 봉사로서나 또 모든 면에서 정말 그 모든 것을 다음 세대를 포커스를 맞춰서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성 성도님들이 정말 지금까지는 잘 우리 교계를 이끌었지만은 정말 또 한편으로서는 우리의 그 어떤 삶의 모습이 또 다음 세대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진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먼저 저희들이 정말 회개하고 정말 바른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본을 받아야 되겠 우리 기성 세대들 성도님들을 정말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정말 저분들이면 내가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삶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교회의 희망이 다음 세대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서 참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절망에 빠져 있고 삶의 의미와 기준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으로 불리는 프랜시스 셰퍼는 다양한 저서를 통해 현대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해결책은 성경적 절대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강조해 오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도 성경으로의 회귀의 중요성을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는 서구 문예와 철학 사상을 분석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더불어 현대인의 절망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7장으로 나뉘어진 이 책은 불안과 목적 없는 공허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자이자 목회자, 동시에 한 가정의 사랑받는 가장인 존 파이퍼 목사가 결혼에 대한 애정어린 6가지 조언을 전합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많은 부부들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혼,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의 조언에 귀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결혼에 대한 비전과 만족하는 결혼 생활의 비결을 알게 되는데요. 결혼을 앞둔 부부 또는 결혼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크리스천 청년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결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성경적 가정을 이루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가정은 한 번씩 큰 위기를 맞고는 합니다. 누군가 아프거나 해고를 당하거나
가족들끼리 다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가정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십자가로 다시 세우는 가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모두 3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 저자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함께 제시해 독자들의 쉬운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가족을 바라보고 가정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돌아온 탕자와 집에 있는 탕자, 2명의 탕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자는 이들을 돌탕, 집탕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이들 모두를 언제나 반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나뉜 이 책은 1장에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2장에서는 집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 마지막 3장에서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 들어있는 질문지를 통해 독자들이 직접 묵상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들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이 더한데요. 북한정의연대 정배드로 대표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그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탈북민들의 소식 굉장히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특별히 그 안에 9살 어린이가 포함됐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신 상황인데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 4월 말에 이 체포된 가족분들께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알려와서 이분들이 현재 정말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 대사관과 우리나라 외교부에 이제 알렸던 그러한 일들이 이제 보도되었었죠. 저희 단체도 이분들이 하는 역할을 좀 도와줬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직도 중국 모처에 계속 지금 체포된 억류된 상태로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대표님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것은 결국은 북송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꼭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중국 정부는 때로는 인도적으로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이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석방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탈북민 가족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인도적으로 이분들을 처리해 주실 것을 정말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외교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는 만큼 저희도 함께 좀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대표님 최근에도 이렇게 북한을 탈출해서 여러 가지 국가로 지금 망명을 하거나 이동하는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가요? 예, 여전히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김일성 주석 사망 전후로 약 10년 동안에 300만 명이 아사했었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탈북민들의 강제 중국에 왔다가 다시 체포돼 강제 북송 비율이 높아졌는데 국경지대를 이제 폐쇄하고 계속
경계 강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중국에 오래 전부터 와 있던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와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북한으로부터 탈북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아진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보면 그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 아마 거주하는 북한민들이 많은데 만약에 그곳에 거주하다가 이처럼 공안에 체포되어졌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해당되는 탈북민들께서는 네. 일단은 길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그 준비를 하고 떠나야 되는데요. 조금 이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네. 탈북하는 그러한 분들께서는 일단은 공안에 체포되었을 때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체포됐다는 사실을 빨리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빨리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이렇게 확보해 놓은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안에게 직접적으로 탈북의 그런 원인에 대해서 인도적으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또는 어떤 가족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로 고백을 하고 네. 본인에게 해로운 어떤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체포되기 직전에 연계인을 통해서 알려진 그 연락처가 있다면 체포된 후 3일이나 일주일 안에 이분들의 석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인도적으로나 어떤 중국 당국으로부터의 호응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와 같은 인권 단체나 NGO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의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같이 함께 석방 노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현재도 좀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좀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야겠다는 생각 듭니다. 예. 북한정의연대는 또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해오고 계시잖아요. 네네. 다음 주에도 또 중요한 행사 준비하고 계시죠? 예, 저희 북한정의연대가 그 탈북 난민의 보호와 그리고 구출 그리고 북한 인권 국제사회 확산과 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지금부터 12년 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Justice Week, 북한 정의 주간이라고 네.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탈북 난민 보호를 위한 캠페인 네. 그리고 탈북자들의 실태를 담은 다큐멘터리 상영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북한 인권법 개정을 필요로 하고 또 네. 여러 가지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고요. 네. 많은 자원봉사자들, 국제 외국인들이 함께 거리에서 캠페인을 할 그럴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요즘은 어떤 모든 정보가 세계적으로 많이 공유되는데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세계인들의 어떤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완전 통제 사회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네. 북한 내부의 상황을 아직도 국제사회는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의 이러한 인권 상황과 이 보고를 많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교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갇혀 있는 북한의 주민들과 박해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국제사회와 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전개하고 계시는데 네. 여러 가지 이러한 노력들이 외국과의 좀 연대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같이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중국에 체포된 이러한 탈북민 가족들에 대한 이러한 상황의 경우에는 네. 저희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실을 통해서 또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나 네. 휴먼 라이트 워치 네. 그리고 세계 기독교 연대 등 국제기구와 국제 NGO를 통해서 이러한 활동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 전 세계 약 40여 개 이상의 국제 시민단체와 함께 네.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이러한 국제연대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북한의 이야기가 외부에 많이 흘러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아마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 걸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예, 지난주에 그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별
인권 정례 검토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세 번째 이 UPR이라고 하는 국가별 정례 검토 보고회에 참여했는데 그때 약 262개 유엔 인권이사의 권고안 중에서 북한이 63개의 권고안을 부정을 했는데요. 네. 거부를 했는데 네. 그 거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지만은 네. 교화소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 정치범 수용소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게 탈북민들의 증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고요. 향후에 우리 남북 관계와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관계에서 이 정치범 수용소를 반드시 철폐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라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치범 수용소 관련된 문제를 저희가 조금 더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네. 굉장히 뭐 인권 탄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네. 지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뭐 국내적인 이슈나 관심은 조금 적지 않나라는 아쉬움도 좀 있고요. 현재도 예, 저희 예. 한국 억류되신 분들도 계신 상황 아닌가요? 정치범 수용소는 1950년대 후반과 60년대에 이렇게 지어지기 시작했고 지금 네. 현재 4개에서 5개 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또 은밀한 곳에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다라고 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분들은 대개가 적대계층이라고 분류됩니다. 네. 적대계층, 동요계층 이렇게 분류되는데 이 적대계층에 해당된 사람들은 특히 그 김일성 체제를 적대시하거나 네. 또는 기독교와 같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월남자 이런 가족들이 대상인데요. 지금 현재 정치범 수용소에는 약 12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의 분들이 지금 갇혀 있고 네. 그 가운데 최소 약 30에서 40% 이상이 기독교를 이유로 지금 갇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 지금 현재 억류되어 있는 우리 지금 납북된 우리 정말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은 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최근에 그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네. 그리고 고현철, 김원호 등 네. 약 6에서 7분 정도의 그 유인되어서 현재 억류되어 있는 분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게 아니라 네. 현재 평양 예각의 우리나라 말로 호텔, 네. 초대소 형태의 지금 현재 억류되어 있고요. 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치범 수용소, 네. 갇혀 있는 분들에 대한 이러한 석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러한 석방이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저희가 여러 가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 계속해서 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 제기 지속적으로 좀 이어나갈 예정이시죠? 앞으로 계획 어떻습니까? 예,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 그 히브리 13장 3절 말씀대로 네. 너희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가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네. 저희 한국 교회는 평화적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평화적 복음 통일에서 잊어서야 안 될 것들이 바로 북한의 인권 문제이고 네. 가장 갇혀 있고 박해받는 자들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갇힌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자카르 코리아를 행사를 했었습니다. 네. 올해 가을에도 저희가 자카르 코리아 게더링이라고 10월 3일 날 더 크로스 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 12시간 네. 북한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온전한 12시간 기도회를 준비 중에 있고요. 이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과 탈북민 리더들 그리고 북한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리더들을 다 초청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북한 인권 사역 단체들, 탈북민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히 박해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의 어떤 그런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탈북민 문제 가운데 가장 급선무인 이 예, 예. 공안에 잡혀 있는 어린아이 예, 또 예.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 네. 앞으로 대표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예. 있을까요? 저는
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예배하고 싶고 북한 네. 주민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갇혀 있는 분들이 우선 석방되고 북한의 신앙의 자유가 있게 되는 것이 정말 제 소망이고요. 네. 우선 급한 기도 제목은 지금 현재 중국의 체포 구금 중에 있는 7분을 비롯한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것 네. 정말 기대하고 있고요.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함께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길은 좀 요원해 보이지만요. 또 이렇게 대표님 계속해서 귀한 사역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함께 기도로 또 돕는다면 좋은 일이 조만간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계속 저희도 기도로 돕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10년 전 납치된 아이를 찾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덕분이었는데요. 네, 인간이 만들어낸 첨단 기술이 선용될 수 있는 여부는 이걸 누가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세속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착한 청지기들이 더 많이 세워지길 함께 기도합니다. 시청자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